대다수는 어린 시절이 가장 행복했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항상 나에 대해서 엄한 엄마의 모습은 지금도 기억하기 싫고 돌아가고 싶지 않은 기억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나와 같은 사람이 분명 또 어디선가에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살았었다. 엄마는 일하느라 바쁘셔서 얼굴 볼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었지만 나는 그게 아쉬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유는 앞서 설명했듯이 엄마는 나를 이뻐하기보단 싫어하고 미워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 이유는 알 수가 없었다. 아니 예상조차 할 수도 없었다. 그저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오래전 기억에도 엄마는 나를 이뻐하지 않으셨었고 오죽 싫었으면 내 어린 시절 사진에는 독사진만 존재하지 엄마하고 찍거나 가족들하고 찍은 사진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머니가 나한테 잘해준 것도 아니었고 외가 식구들 전부 다 엄마처럼 나를 미워했다. 그래서 난 얼굴도 모르는 아빠가 갑자기 나타나 나를 구해주길 바랐던 적이 있었다. 다른 아빠들이 내 친구들한테 하는 거 보면서 우리 아빠도 나한테 그렇게 할 것 같다는 단순한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빠 얼굴도 모르고 집안에 어디를 뒤져봐도 아빠 사진이나 자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한때는 너무나 궁금해서 엄마한테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는데 그날 나는 살면서 가장 많이 맞은 날로 기억하고 있고 그 기록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하나 있는 삼촌마저도 아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눈빛부터 달라져서 나는 더 이상 아빠에 대해 어떠한 것도 물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는 아마도 아빠가 이 집안에 아주 큰 실수를 해서 그런가 보다는 생각도 했었다. 그게 아니라면 나한테 이렇게까지 숨길 이유도 없었고 아빠 얘기만 나오면 화를 낼 이유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었고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빨리 어른이 되어서 이 집에 나가서 사는 게 나도 그렇고 엄마나 할머니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난 20살이 되자마자 독립을 하려고 했었지만 엄마는 그걸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 이해가 안 됐었다. 나를 이뻐하지 않으면 빨리 내보내면 될 것이지 왜 집안에 가두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내가 어떠한 말을 해도 엄마는 끝끝내 나의 독립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 그렇게 난 집에서 출퇴근을 하며 지내오다가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엄마는 이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다. 지금까지 엄마가 나를 미워했어도 내가 엄마를 미워한 적은 없었는데 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엄마를 보니까 더 이상은 나도 참지를 못했던 거였다. 일자리를 옮기더라도 이 집에서는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나는 마음먹은 그날 밤 몰래 집을 나왔다. 한동안 집에는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지냈었는데 어차피 해봐야 좋은 소리는 못 들을 게 뻔했기 때문이었다. 혼자 사는 건 생각보다 편안했다. 가끔씩 밤이 무섭기는 해도 마음이 편안했기에 나는 이대로 유지가 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집이 그리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혼자 있는 게 더 익숙해져 갔다. 그러다 내 나이 28살이 되었을 때 만나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다. 물론 엄마한테 허락받은 게 아니라서 불안한 느낌은 있었지만 그동안 혼자서 잘 살아온 나를 보면 또 다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나는 오랜만에 엄마한테 연락을 했다. 그런데 엄마는 화도 내지 않으셨고 나를 반기지도 않으셨다. 아니 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으니까. 결혼을 하든 뭘 하든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다. 마치 내 결혼식에는 오지도 않겠다는 말로 들리자. 어떻게 끝까지 내 인생을 망치고 싶냐고 했더니 결혼식은 갈 테니까 걱정 말라고 하셨다. 설마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엄마는 정말로 결혼식 참석까지 해주셨다. 하지만 이후론 볼일을 다 마쳤다는 듯 앞으론 연락도 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말했다. 정말로 나와 연을 끊고 싶어서 그런가 싶었는데 엄마는 정말로 연락 한 번 하지 않으셨고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지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또 한 번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렇게 15년 동안 나는 엄마와 연락도 하지 않았다. 길면 너무나 긴 시간이었기에
이쯤이면 할머니나 할아버지 둘 중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연락 올 법도 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다들 장수하시나라는 생각을 했던 날,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삼촌한테서 연락이 왔다. 내 촉이 맞아서 연락한 거였나 싶었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삼촌이 이렇게 연락한 이유는 엄마가 아픈 지 오래됐으니까 한번 찾아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였다. 생각지도 못한 얘기에 당황은 했지만 나는 삼촌한테 내가 가봤자 엄마가 안 좋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촌은 엄마가 저래도 나를 그리워하고 있으니 꼭 한번 와달라고 부탁하셨다. 그렇게 난 연락받은 주소로 찾아가 보니 그곳엔 엄마 혼자 외롭게 병상에 누워 있으셨다. 그 모습을 보니까 지금까지 쌓여왔던 원망은 사라진 채 눈물만 나왔는데, 엄마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눈물을 흘리셨다. 그동안 내가 알던 엄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왜 그리 살이 빠져 보이셨는지 마음이 아파왔다. 이럴 거였으면 차라리 내가 모시기는 척 매번 전화할 거리라는 후회도 들었다. 오랜만에 만남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 와서 엄마 심정이 바뀌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나는 처음으로 엄마와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워낙 떨어져서 산 세월이 많아서였는지 하루 가지고는 대화할 시간이 부족했다. 이후로 나는 여러 번 엄마에게 찾아가며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을 많이 할 수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엄마와 교감도 되고 친해졌다는 생각이 드니까 나는 지금까지 궁금했지만 말 못했던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혹시라도 아빠 이야기를 해서 화나지 않으실까 걱정도 했었는데 다행히도 엄마는 예전처럼 화내지는 않으셨고, 마음을 먹었는지 내가 궁금했던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테니 마음 굳게 먹으라고 하셨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길래 나한테 이런 말까지 하나 싶었는데 엄마의 이야기는 정말로 충격적이었다. 엄마가 처녀 시절 때 공장에서 야근하고 늦게 퇴근했던 날에 몹쓸 짓을 당했다는 거였다. 하지만 당시에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랐던 그 남자를 찾을 수 없었고, 할머니도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날까봐 모른 채 하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한 거였다. 물론 할머니는 엄마를 생각해서 그런 판단을 하신 거겠지만 문제는 엄마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는 거였고, 할머니는 또 한 번 엄마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아이를 포기하자고 말씀하셨다는데, 엄마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며 그러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마음은 아이를 지키고 싶어서 그런 선택을 한 거였지만 정작 내가 태어났을 땐 이상하게도 정이 가지 않았고 얼굴을 볼 때마다 잊어버렸던 그 남자가 떠올려서 힘들었다고 했다. 그걸 몰랐던 나는 얼굴도 모르는 아빠를 그리워했던 거였고, 이런 내 모습을 본 엄마는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나는 내 잘못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엄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말해줬다. 엄마 역시 그동안 나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많았는데 머리로는 그게 안 됐다며 사과하셨다. 이후로 우리 모녀 사이는 이전과 달리 지내게 되었다. 마치 못다한 정이라도 쌓으려는 듯 툭하면 하루 종일 연락하기 바빴고, 가보고 싶거나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어디든 같이 다니며 추억 쌓기에 바빴다. 그 덕분에 내 얼굴은 항상 웃음꽃이 피어났고 아팠던 엄마도 많이 건강해지는 결과까지 얻어낼 수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놈을 기억하거나 얘기를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역시 한때 그런 인간을 그리워했다는 게 역겹다는 생각이 들 뿐이다. 물론 엄마가 더 이상은 그놈한테 어떠한 감정이 없다고 말은 했지만 나는 아니었다. 적어도 그놈은 만약 지옥이 있다면 응당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